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조금 전에 중동에서 날아오셔서 아직도 옷깃에 모래가 묻어 있으신 네. 오늘 어떤 분이냐면 네. 법무법인 지음의 김현종 변호사님이십니다. 요것만 들으면 중동이랑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난 오늘 만나고서도 그냥 한국인이네 싶었는데 예.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법무법인 지음. 명함을 대표 보니까 사무실이 두 개인데 하나는 서울 사무실, 하나는 두바이 사무실 주소가 있습니다. 두바이에 주로 계십니까? 네, 두바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로 하고 계신다고요? 네, 저는 서울이 출장지고 에? 두바이가 상주 지역입니다. 집이 두바이에 집도 있어요? 두바이에 있으세요? 네, 집과 가족의 셋 모두 다 두바이에 있습니다. 이야. 애가 셋이나 돼요? 중동에 나가 있다 보니 그 동네는 그런 분위기니까. 네, 애가 생겼습니다. 따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분은 그래도 우리 법칙대로 해서 한 분. 네, 그죠? 좋습니다. 네. 아니 뭐 아이, 어떡하나. 그럼. 진짜 아이, 사전에 참. 얘기한 질문이 네. 아니라서 네. 약간 좀 떨렸습니다. 중동에서 법률 서비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국 기업이 중동에 뭐 무슨 서비스를 할 때 혹은 진출할 때 그렇죠. 그런 이제 법률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네. 업무를 주로 하시나 봐요? 한 80% 정도는 한국 기업의 네. 해외 진출, 특히 네. 이제 중동 아프리카 진출 관련된 자문을 하게 되고 한 20% 정도는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 혹은 한국 투자 혹은 그쪽에서도 한국 한국에 분쟁. 궁금하니까. 중동 자금이 한국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자문을 하게 손님들 됩니다. 10명 오면 그 중에서 한 7분은 한국분. 7, 8명은 이거 한국 중동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네, 2명은 신뢰합니다. 우리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뭐 이런 분.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죠? 대충 그런 거. 근데 어떻게 중동에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15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이제 15년 차가 되는 거고, 2009년에 처음에 LG 전자를 통해서 인턴십을 처음으로 그쪽에 나갔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보내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블루오션을 보고, 사실은 되고. 네, 사실은 이미 됐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받다가 그렇죠. 인턴십 무슨 프로그램에서 지원해서 갔다가 중동으로 보내서 그냥 중동 구경을 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야 이거 되게 재밌네. 뭐 그냥- 결혼도 몇 번씩 하고. 네, 그때도 중동으로 안 가고 미국으로 가셨으면 그냥 미국 변호사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의. 제가 갔을 중동으로 때가 가셨네. 2009년이었고요. 예. 서프라임 모기지 이슈가 터졌을 때잖아요. 음. 예, 중동에 엑소더스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두바이에.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낄 때, 이 시장의 법률 수요가 굉장하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네. 정리하는데도 법적 절차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에 플레이어가 얼마나 있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변호사 없더라. 예, 한국계는 없어서 너무 좋다. 이거 굉장히 내가 해봐야 좋은데, 되겠다. 그래서 한번 걸어볼까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와. 가족들은 언제 가셨어요? 가족들은 2010년에 저하고 나갈 때 같이 나왔습니다. 야. 처음에 그럼 처음부터 굉장히 가족들도 13년째 두바이에. 거의 그러면 법률 서비스를 거의 중동에서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예, 프랙티스를 중동에서 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한국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 중동 아프리카 법률을 야. 아는 변호사. 오히려 한국 소식을 잘 모르시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 대통령 바뀐 건 아시죠? 빨간당이 됐어요. 다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와. 나? 세상에 요즘 세상에. 저희가 궁금한 게 사우디가 요즘 전 세계에서 사우디 국부 펀드가 투자를 요즘 제일 많이 한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 저건 돈덩어리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 뭔가 좌충우돌인 것도 같고 뭐 석유의 시대가 끝난다는 둥, 뭐 네옴시티를 만든다는 둥, 관광 뭐 국으로 된다는 둥 꿈도 컨대 되게 유망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저게 그냥 석유 없었으면 저건 나라도 아니야 하는 분도 있어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네옴시티 프로젝트든 사우디 뭐 변신 프로젝트든 어떻게 보세요?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제가 사우디를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네. 저는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실제
현지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나 네. 변화를 직접 눈으로 지켜본 결과로는 네. 저를 비롯한 전문가 몇 분은 몇 분이 아니고 사실은 많은 것 같은데 된다에 한 표를 걸고 있습니다. 된다. 네. 나름 저력 있는 친구들이다. 된다면 뭐 그들의 어떤 점 때문에? 저는 뭐 국민성도 중요하고 예. 그 역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네. 그 사회가 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중요하죠. 네. 네. 그 리더십이 얼마만큼 지속성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국가가 얼마만큼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개조가 되는지 개혁이 되는지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고 예. MBS 지금 집권 이후에 무하마드 빈 살만. 그렇죠. 예. 네, 모하메드 빈 살만 집권 이후에 사우디가 변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오. 굉장히 많은 징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 징후라는 게 예를 들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가 이제 여성들이 일자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예전에는 일하고 싶어도 안 받았어요. 여성 직원을 네, 안 뽑았어요. 네, 여성 직원은 일을 하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여성이 일하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리고 여성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무슬림 국가의 특성상 공간을 분리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따로 만들어야 돼. 당연히 화장실 따로 만들지만 그건 우리나라도 따로 만듭니다, 변호사님. 그러네요. 출입구 자체가 달라야 되고 근무 공간도 분리가 돼야 되고. 그래야 돼요? 일할 때도 그렇죠. 남 사무실, 여 사무실. 그렇죠. 와. 좀 이제 불편하다. 그러다 보니 이제 비용이 2배로 들어가는 거죠. 예. 뭐 사회 어딜 가든지 여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다녀온 우리 남성들은 많이 느끼잖아요. 예, 군대에서 이 남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낼 이유도 없는데 화를 내고, 그렇죠. 예, 그냥 괜히 소리를 지르고 이랬던 게 과거 한 10년 전에 제가 사우디를 갔을 때 네. 봤던 이제 사우디에 대한 인상이었죠. 나라 전체가 다 남자들만 움직이니까 완전히 한국 군대 같은. 군대구나 그렇죠. 군대. 그냥 어. 주유소를 갔는데 어. 돈을 막 던져요 이렇게. 어. 그래서 야 왜 그러냐. 손님인데. 예, 손님하고 아저씨, 가자. 예, 그렇죠. 어. 그러지 마라라고 어. 했더니 어. 원래 이런데요. 어. 그리고 뭐 입국장에서도 뭐 말도 안 되게 뭐 줄을 한 2시간 섰는데 예. 저를 이렇게 제가 이제 딱 거기 딱 도착했더니 손가락으로 넌 딴 데로 가라는 거죠. 왜요? 바쁘다고 자기는. 나 지금 어디 가야 돼? 통화해야 된다고. 야, 뭐- 아나무인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성들만 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더욱 그게 그랬을 수도 있겠- 더욱 더욱 더 그랬어. 심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사우디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죠. 여성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그 오피스 워커 기준으로는 30% 정도까지는 여성으로 충원을 해라. 쿼터를. 네. 그리고 그 충원된 여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0% 정책 지원금을 주겠다. 월급의 반은 나라가 줄게. 그렇죠. 와. 그러다 보니 뭐 과거에는 어딜 가든지 여성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뭐 사우디를 가시는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길거리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정부기관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여성이 많다.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미그레이션에 처음 들어가면, 그러니까 입국장이죠. 예. 입국장이 처음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국가의 인상인데 네. 지금은 사우디 입국장에 여성이 한 70% 80%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남성의 눈에서 보면 공기가 많이 달라졌죠. 숨을 못 쉬게 그 중동에 출장을 다니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이게 그 나라에 가면은 이 숨이 어느 정도 막히는지 답답한지가 보통 표현이 되는데 사우디는 정말로 과거 10년 전에는 그냥 숨이 탁 막혀서 이 나라가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어디 가든 여성이 많고 뭐 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쌓여 있던 실력 있는 여성들이 사회로 굉장히 많이 지금 좀 실력 있는 여성들은 그럼 그동안은 집에만. 그쵸.
모든 여성들이 다 집에만 있었죠.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제가 듣기로는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고 오해도 있는지 모르는데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그냥 국민들을 국가가 일 안 해도 먹여 살려준다. 그래서 국민들은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일할 준비를 갖추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 그래서 공부도 시켜주는데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근데 외국인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려면 사우디 국민의 일부를 더 채용해야 된다는 룰도 있어서 하려고는 하는데 그냥 번호표 뽑고 오시는 분이라서 일할 어차피 의욕도 없고 안 그래도 그래서 그냥 조용히만 계시면 저희끼리 일 열심히 할게요. 그래 이름만 등록시켜놓고 넌 방해만 하지만 하고 월급 줬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다. 그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런 분위기라고. 최근 들었는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예. 그랬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남성들도 그냥 그런 분들인데 어차피 우리는 평생 일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하셨던 여성들이 어디서 실력을 그렇게 갈고 닦고 왜 실력을 공부를 갈고 많이 닦을까요? 했죠. 학교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그 어느 사회나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성비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게 특히 중동 쪽은 남성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그게 뭐 100명, 200명이 아니고 1000만 명, 2천만 명 되는 이런 하기야. 그런 사람들이 이게 쏟아져 나오면 예. 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뛰어난 여성들이 그럼 상위 굉장히 1%만 많죠. 나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가 굉장히 이제 균형 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최근 됩니다. 몇 년에 예. 야, 근데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정책적으로 여성을 좀 취직시켜 주면 왜요? 여성 인권 신장 아니면 이 목적 하겠다는 건데 속뜻이 뭡니까? MBS가 그러는 될까요? 이유가. 아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사실은 그 MBS를 떠받치고 있는 그 기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것은 사실은 와하비즘 쪽의 종교 지도자나 기존 올드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9세대가 아니고요. 거의 40 이하의 신세대 그리고 거기에 여성이 본인을 서포트를 하게 되면 지지하는 계층이 지지 세력이죠. 지지 세력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MBS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져가게 된 구조 자체가 약간 쿠데타였죠. 그렇죠. 약간 이제 쿠데타라는 그 정통성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다 알고 있죠. 네. 그렇지만은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터치를 못하는 거지만 국민들이 정부나 이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을 사회로 보내고 그다음에 사우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거는 사실은 근대 국가가 취하는 국가 개조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여성들이 그렇게 바라니 그렇죠. 여성들도 규제를 바랬죠. 풀어주고 그쵸. 지지층을 얻자.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여성들의 그 생산성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로펌이 있으니 법무법인이 있으니 네. 거기에 이제 자주 갈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우중충하거든요. 그 중동 지역에 네. 중동인이 운영하는 로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우디 사람이 운영하는 로펌에 갔는데 네. 거기 때는 뭐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항상 담배 냄새에 찌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정책 지원금이 나왔다고 여성 직원을 5명을 뽑았더라고요. 반 월급 반을 나라가 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많이 뽑았냐 그랬더니 뭐 정책 지원금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뽑았다고 하고 이번에 대학에서 법학을 졸업한 그 여학생들을 채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회사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달라지고 그럼 복장은 복장은 지금 그거는 사실은 부모나 남성 아버지나 오빠 영향이 가풍에 따라서 서로 그렇죠. 다르다. 약간은 다른데 사우디는 과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룰은 없나 봐요. 여성은 이런 뭐 과거에는 있었죠. 이제 없어졌어요. MBS가 그거를 이제 종교 경찰 무다와라는 종교 경찰을 거의 철폐를 하다시피 조직을 엄청나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우디 여성들조차도
굉장히 자유롭게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남녀 공간 분리도 안 하고 사무실에서 네, 공간 분리 안 하고 우리 뭐 한국으로 치자면 KT 같은 공기업, 예를 들어서 STC라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서도 많이 놀랐어요. 야, 니네 어떻게 여기 같이 있어? 이렇게 했더니 다 그렇게 한대요 요즘에는. 그리고 회의실에서도 그냥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여기 얼굴까지도 다 가렸는데 요즘에는 뭐 히잡을 쓰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화장실은 이제 홀수층은 남자, 짝수층은 여자 이렇게 나누겠네요. 지금까지는 하나였을 텐데. 지금은 이제 계속 변하고는 있지만 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를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그냥 만들어놨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동안에는 어차피 여성 직원 없으니까 그렇죠. 오피스 빌딩의 화장실은 다 남성 화장실이었을 텐데 여성들이 입사해서 다니면 여성 화장실을 줘야 갑자기 되는 거 만들 아니야? 수는 없으니 이제 13579만 뭐 남자 2468 장이 된다. 2468 10층은 여성 이런 뭐 이렇게 하겠구나.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갔을 때는 그냥 대기업을 위주로 다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같은 층에 이쪽 입구 저쪽 입구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 개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사우디는 국가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약간 지금 MBS가 사우디라는 나라를 바꾸고 싶어. 그것도 하나 있고, 또 여성들의 지지도 좀 난 얻어야 돼. 그걸 두 개를 다 노린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바꿔야 된다는 큰 아젠다도 있는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그냥 이 왕정 국가는 우리처럼 5년 단임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자기 거예요. 어. 어차피 자기 거기 때문에 이 국가가 얼마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가장 중요한 네. 관심이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석유만 바라봐 가지고는 이렇게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뭐 사우디뿐만 아니고 네. 뭐 아랍에미리트, UAE, 뭐 카타르, 쿠웨이트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얼마만큼 빠르게 드라이브를 거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거를 가장 빨리 했던 곳이 두바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 UAE,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성공 사례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 MBS 입장에서는 사실은 두바이의 중동 허브가 사실 못마땅하지만 그대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정말로 참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MBS가 두바이의 그 쉐이크 모하메드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예? 알막툼 국왕이죠. 알막툼 국왕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실제. 정책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예. 지금 사회 개조 프로그램도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UAE는 자국민이 10에서 15%밖에 안 되고 하지만 사우디는 65% 정도, 60에서 65% 되니까 자국민이 더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 큽니다. 더 크다고요? 네. UAE는 이 외국인들을 유치해 가지고 그렇지. 이제 나라가 유지한다, 운영되는데. 나라를 운영하겠다라는 전략이지만 사우디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산업이나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완비만 된다면 우리도 우리 국민들 쓰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실제 일을 하고 정말로 우리도 전 세계 몇 위 안에 들어가는 강국이 될 수 있다. 석유 빼고도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쉬운 줄 아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야근도 얼마나 많이 해야 돼. 사우디가 그 국가 개조를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멀리서 보기에는 네옴시티 만들고 뭐 그런 거잖아요. 여성 취업하고 하는 되게 겉모양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있는 돈을 막 쓰는 것처럼만 보이거든요. 근데 뭘로 벌겠다는 계획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석유로 그냥 쓰는 것만 있지. 지금 그렇게 편하게 국민들이 살았는데 석유 나온 돈으로 하루아침에 다음에는 제조업은 어차피 없으니까 관광업을 해야 되겠다. 두바이도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 이 관광업이라는 게 선생님 알겠지만 남 비위 맞춰주는 일이잖아요. 그게 되겠냐? 눈치도 빨라야 되고 자존심도 굽힐 줄 알아야 되고 뭐 계산도 빨라야 되고 빠릿빠릿해야 되는데
편하게 사신 분들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알려져 있는 정보가 이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큰 줄을 돌아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예. 가서 직접 보는 것과 이제 듣는 것과 네. 그리고 이제 그 영미권에서 만들어져 있는 정보를 우리가 걸러서 이제 네. 통해서 듣는 것과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달라요?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로는 사우디가 마치 관광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우디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산업. 예. 그 산업을 유치하고 그 산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지금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좀 우리는 사실 호불호가 있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는 우리가 뭐 대중국 전략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근데 사우디나 UAE나 아랍애들은 거의 1000년 동안을 박해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오일머니가 생긴 이후부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 뭐 전 세계 최고의 기업, 최고의 산업 이런 것들을 다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예. 우리 윤 대통령께서 사우디를 방문하셨을 때도 사우디에서 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의 산업이 여기에 자리를 잡아라 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가장 큰 뉴스가 나왔던 게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기아차 공장이었습니다. 사우디 공장? 네, 사우디에 공장을 세워라 혹은 세워달라 라고 했던 거고 일할 노동자들은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가 개조 프로젝트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제3국인들이 대부분 그 30%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서남아시아라고 그러죠. 인도 뭐 파키스탄 이런 데서 파키스탄, 왔겠죠. 스리랑카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노동자로 제조업을 했었는데 계속 이제 그 사회 바닥 하층을 유지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보내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우다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국민을 어떻게든 이제 채용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계속해서 줘가면서 자국민도 개조시키고 외국 기업들에게도 좀 들어와서 좀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서로 거. 맞춰야 되는군요. 이게 실제 우리 한국 기업들을 제가 이제 다 자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다 알게 되는 거고 예. 사실은 이제 클라이언트 이슈 그러니까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다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상당수 대기업들이 거기에 실제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뭐가 좋아요? 미국은 투자 안 하면 너 재미없어? 뭐 이렇기도 하고 야 돈도 줄게. 뭐 그리고 야 우리 안에서 만드는 거 아니면 관세 무겁게 물릴 거야. 우리 시장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건 알지. 그러니까 안 갈 수 없는데 사우디에는 뭘 보러 기업들이 투자를 하러 가요? 그럼 어떤 포인트예요? 사우디는 PIF가 있죠. 국부펀드. 국부펀드. 아까 말씀하신 전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국부펀드. 오면 돈 준다. 오면 돈도 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에도 투자할 테니 니네들도 여기다 좀 투자를 해. 사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UAE하고 한국하고 300억 불 투자 뭐 네네. 협약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게 뭐 UAE에서 일방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도 우리 우리 쪽으로 기업들도 와라.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알겠습니다. 양국 간의 합의점이 필요한 거죠.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있어 합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사우디의 바람이고 바램. 아 참 기업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공장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투자도 직접 선불로 받았으니까 우리 정부도 야,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저 잠깐 좀 모여 보세요 그러면 뭐 떡볶이 먹으러 하면 더 갈까요? 아니면 투자를 좀 하시겠습니까? 그래야 될 기업들 옆구리 찔러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우리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든 기업이 들어와야 될 텐데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뭘 좀 걱정합니까? 가면 가긴 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당분간 그 앞으로 5년간 우리
나라의 먹거리를 중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네. 보니 중동으로 진출도 해야 되고 중동 자금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동으로 진출하는 것 기준으로는 최근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프로젝트의 한 70% 정도가 사우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우디에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공장 지으면 돈 줄게 이런 거. 그렇죠. 공장 지으면 지원금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가를 사실 뭐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해주시면 우리가 한국에도 투자할게요라는 거죠. 아 그렇게. 네, 그게 가장 큽니다. 근데 가는 기업은 나한테 줘도 갈까 말까인데 우리 고국에 투자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내가 사우디에서 사실은 돈을 벌고 싶지만 다른 데서 인건비 싼 곳에서 만든 자동차를 사우디에 냅다 팔고 싶기는 하지만 사우디에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날씨 덥지, 사람들 일 안 하지. 뭐 좋은 게 있다고 가서 내가 여기서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나는 대리점이나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냉장고 사기나 하세요가 기업들의 생각일 텐데. 그래서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거 예를 들면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뭐 일단 법인세 면제를 뭐 30년간 하겠다 이 정도인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올인을 하지는 않는 거고 예. 사실 사우디에서 원하는 것은 제조업이고 우리 한국 기업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건설 플랜트 발전 가서 돈 벌 거. 건설 이런 인프라 쪽 바로 그냥 그렇게 투자도 돈 넣고 크지 돈 먹기. 않고 예. 그냥 딱 하고 빠져나오는 예. 예, 그런 치고 빠지기를 사실 원하죠. 음. 그거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그 예. 모든 나라가 다 그럴 것 그렇죠. 같은데요. 누가 사우디 다 그러죠. 가서 공장 운영하고 싶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정부 간에 어느 정도의 아. 약속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선진국 공장이 가서 지어야 되는데 야, 선진국이 정부 간에 약속돼 있다고 야 삼성 출동 이런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예. 예. 저는 그래서 야 그런 거면 안 되겠구나 사우디는 하고는 싶겠으나 이해는 되는데 뭐 갈 수 있어야 가지. 법인세 면제도 이익이 나야 법인세 면제가 효과가 있지. 가면 근로자 뽑다가 볼장 다 볼 텐데. 예, 그것 라고 때문에- 생각하면 좀 잘못 네. 생각하는 겁니까? 현장이 그것 때문에 하는 우리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 근데 그것은 가장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중동 혹은 사우디에 대한 경험에서 나오는 두려움인 거고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예. 이게 빠르면 뭐 3년, 5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늦어지면은 10년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 다양한 기업들을 다 이제 불러들이고 있지만 그거는 돈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그렇지만 네. 그 불러들이는 목적 자체가 우리 이 사우디에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 뭐 옆구리도 찌르고 예, 돈도 좀 주고 네.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좀 주고 요렇게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자국민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을 거죠. 하고 있다. 그 보통 그렇게 공장을 유치하는 나라는 정말 그 미국처럼 파워가 세지 않으면 사실은 아유 저기 가서 국민들이 열심히는 일해. like 베트남, like 한국, like 차이나. 그 국민들이 사실 좀 배고파야. 그렇죠. 그래야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일자리 주시면 감사합니다도 되고 그래야 이제 공장 짓는 보람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게 잘 안 될 그 지도자는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으나 그 사우디의 경제 규모를 뭐 예전에도 이제 다 보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하더군요. 예. 삼성전자 1년 매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 사우디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고 그렇겠지. 지금 현재 기름만 팔던 거를 지속 가능한 뭔가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큰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자국민의 60% 70% 중에 그 최저 생계 이상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하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우리가 상상도 못할 뭐 유학 보냈는데 아빠가 차 사달랐다고 기차 보내주고 했다라는 차 좀 사달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네. 뭐 사우디의 부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거는 사실은 인도에도 있죠. 그렇죠. 예, 당연히. 예, 인도 부자가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가난함을 정교 일치에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간다로 그냥 다 누른 거다. 누른 거죠. 아.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사회 지도자들이 고민을 했던 거고 이거를 계속 누를 것이냐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깨워서 일을 하게 할 하도록 할 것이냐. 것이냐. 근데 지금 MBS의 정책은 확실합니다. 이 더 이상 눌러서 되는 건 아니고 깨워서 일자리를 이 주자. 사람들도 일하게 아, 하자. 근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와서 일자리 좀 만들어 봐라. 그렇죠. 일자리를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거고 음. 그거를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우디의 그 핵심 인재들은 우리 그 나이대가 한 30대 중후반에서 40대 후반, 50대 초반 네. 다들 이제 미국 유학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모든 기관에 그 엘리트들로 다 지금 채워졌어요. 자리를 채워졌어요. 과거에 그 정권 전에는 각 지방의 토국이나 왕자들 사실 뭐 사우디 왕자 숫자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몇천 명인지 모른다. 그런 이 이해관계자들이 다 채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그 띵크탱크들로 채워졌고 불가리가 됐구나. 예, 지금 그 사우디에서 가장 힘 있는 조직이 그 부패 방지국이라고 그러죠. 예. 예, 부패 방지국이 가장 힘이 셉니다. 예, 거기에서 그 다 쳐내고 있는 거죠. 물론 세상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윗단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많이 바뀌었고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그 왕족이에요, 왕족? 왕족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변호사 친구입니다. 예.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는 들어가야 되겠어 정부로. 정부로.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안 들어간다는데 너는 왜 들어가라고 했더니 자기는 지금 사우디가 변해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 진정인 것 같다. 진심인 네. 것 같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몇백 년 자기가 뭐 몇백 년 안 살아봤지만 최소한 몇십 년 동안 있었던 변화보다 최근 1, 2년 사이의 변화가 가장 더 훨씬 크다. 이 국가에서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 친구가 2년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나왔었어요. 예. 어디? 그 정부에 들어가서 네. 정부의 답답함 때문에 아니요. 힘들어가지고. 일을 MBS가 많이 잠을 안 자니까 그렇게 들어갔다가 네. 지쳐서 다시 나왔다고요? 지쳐서 다시 물론 그 친구는 장관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장관을 보좌하거나 뭐 RCRC라는 이 네. 리야드 커뮤니티를 그 기관에 들어갔다가 힘들어서 나와서 국영기업에서 이제 법무팀장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불려서 다시 예. 좀 차리고 나면 1차는 사실은 그 정부 개편, 조직 정비를 하는 과정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국가 전체를 개조하는 과정입니다. 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부패 척결을 하나 보네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구호인지 실제로 그런 건지는 가까이서 보는 엘리트들은 알 텐데 저 MBS가 저게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구나 진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인들도 만나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 네, 그 과거의 기업인들이 아니고 젊은 기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40대 후반, 30대 후반 이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이런 사람들인데 저희 시청자 중에 카스토리에님이 완전 박정인데 뭐 이렇게 독재자인데 뭐 부패 그분의 척결하고. 그러니까 저 장단점이 다 있으나 그렇죠. 우리나라가 뭔가 이렇게 그 터닝 포인트가 그 지점에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졌잖아요. 으쌰 바꿔보자 하면서 뭐 미국에서 오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비슷하게 보면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제 민주 사회고 예. 거기는 이제 왕정 정교일체 왕정 사회이기 때문에 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국가 개조 프로젝트와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은 기업을 불러오면 사람이 없고 사람을 모아놓으면 기업이 안 오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고민입니까 그럼? 제일 큰 고민은 MBS와 그의 참모들의 고민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국민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걸 따라올 것인가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사우디에서 느끼는 그 사우디 국민들을 만나봤을 때 느끼는 저의 그 확신은 따라간다입니다. 지금 따라가고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 그 우버라는 택시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사우디의 달다리 같은 이게 그러니까 덜덜덜 다니는 택시들 말고 그 우버 택시, 네. 좀 좋은 차로 하나 보죠. 예, 예. 그런 거는 이제 정부에서 자국민에게 음. 택시를 사서 임대를 해줍니다. 정부가 사서. 예. 물론 이제 자기가 사기도 하고 하지만 론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방식들은 있죠. 근데 그 우버의 기사로 등록되는 거는 일단 사우디 국민이죠. 사우디 남성 대부분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계속 이제 산납금을 내면서 아. 부를 축적해 가고 있는 거죠. 아, 그 우버 기사들이.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그런 정책들을 계속 써가고 있고. 자꾸 일자리 만들고. 네. 너는 일할 의지만 가지면 돼. 그런 거네 거의. 차 다 내줘, 뭐 다 해줘.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일을 그렇게 막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성을 갖기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그 사실 운전 그렇지, 그렇지. 누구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부터 하나씩 지금 그러네.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거기에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그 띵크탱크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그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걸고 있어요. 그 개혁들을 하고 있고 그 개혁들이 하나씩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나라에는 뭐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어떨까요? 예,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우디는 지금 UAE가 그 두바이가 가지고 있는 지역 허브를 네. 사우디로 가져오겠다라는 어나운스를 했어요. 그래야 네. 일자리도 생기고 뭐 네. 하니까. 그리고 외국인들도 사우디로 다 불러들이겠다라고 본사 오라고 그랬죠. 그렇죠. RHQ 그러니까 리저널 헤드쿼터라고 그래가지고 지역 본사는 다 사우디로 사우디로 와라. 와라. 네. 라고 했고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안 오면 그때 뭐라고 그랬죠? 안 오면 정부 발주 프로젝트 제외. 제외.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개 예를 들어서 현대, 삼성, LG 이런 회사들도 거기에 이제 들어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뭔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뭐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발주되는 이 프로젝트에 입찰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정부 택시 네. 택시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다면 엄청 좋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사우디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UAE가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이 방어를 하다 보니 양국이 경쟁을 하는 구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악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서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UAE는 뺏기지 않으려고 법령을 엄청나게 개조를 하고 외국인에게 비자도 주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라스알 카메라는 북부 지역에 카지노도 이제 열려고 준비하고 아하. 사우디도 이 지역 허브를 땡겨오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덕분에 최근에 사우디 리야드의 그 인구가 200만이 늘었습니다. 원래 몇 명쯤이었는데요? 원래 400만 정도가 리야드 인구였는데 200만이 거기서 늘었어요. 네, 600만이 됐습니다. 그럼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오거나?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왜요? 돈이 되니까요. 아, 투자하라고 하고 대가를 주고 네. 하니까.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우디 되겠어?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그게 거고.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 선순환이다. 거기는 지금 두바이에서 제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우디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예. 비행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행기가 셔틀로 다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두바이에 살면서 사우디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MBS가 이걸 이 꼴을 못 보겠는 거죠. 그래서 RH 다 이쪽으로 옮겨와. 안 하면 일 안 줄 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 지금 인구가 200만이 늘었죠. 두바이 UAE도 인구가 최근에 한 50만, 100만 정도 늘었어요. 예. 그 코로나 때 쭉 빠졌다가 지금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양국의 경쟁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사업 환경의 개선 기회들이 계속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나 UAE 쪽으로 굉장히 많이 러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사무직 직원 하나 채용하려면 돈 얼마나 줘야 돼요? 사우디 현지 직원 말씀이시죠? 뭐 외국인하고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우디 그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한 3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네, 자국민 300, 35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노동자 기준으로는 비싼 편이에요. 비싸고 우리나라 300만 원이면 연봉 한 4천만 원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비싸네요. 고민스러운 부분. 가성비 많이 떨어지긴 네, 하는데 가성비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200만 원만 준다고 하면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자국민들은 안 한다는 얘기죠. 왜요? 자국민들은 그러니까 입장이 외국인들은 또 좀 더 적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자국민 기준으로 사우디인 기준으로 지금 최저임금을 300, 350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잡아놓고 그 이상은 줘라. 네, 라고 하고 있는데 네. 실제 과거에는 일을 워낙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주고 그냥 내버려 뒀던 거죠. 그렇죠. 출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지역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법이라서 주는 거예요. 일한 거 치면 30만 원만 줘도 아까울 것 같은데 300만 원 줘야 되는 이유는 법이라서요? 아니면 30만 원 준다면 법이죠. 안 와서? 법이라서. 네. 고민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근데 사실은 그럼 변호사님도 두바이에 지금 오피스가 있는데 우리도 사우디로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세요? 그래. 물론입니다. 안 옮기시잖아요. 아직 못 옮긴 거죠. 어. 네, 아직까지 이 사회가 그 법률 수요를 제가 거기에 상주할 만큼까지는 아직 안 왔다고 보는 거죠. 법률 아직은 네. 사회가 법대로 아직 안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문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이제 분쟁도 중요하고 하다 보니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 로펌의 규모와 사실은 사우디는 글로벌 로펌들이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의 규모가 저희 시장의 규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하고 영미권하고는 그 바이링걸이라고 그러죠. 네. 두 언어를 쓰는 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쓰면서 아랍어를 쓰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렇죠. 거의 그렇죠.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의 규모와 그쪽에서 그 English, Arabic, bilingual 로이어들이 바라보는 규모는 차이가 큽니다. 사업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까? 뭐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사우디에서요? 예, 사우디에 앞으로 뭐 사우디가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리저리 안 얽힐 수는 없을 것 같고. 각오는 하고 뭐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장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위에 단에서 이런 의사결정은 이미 되어 있는데 네. 이 실무단에서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될 것이냐라는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이 실무단에서 이거 정말로 되는 거야라는 밑에가 움직일까? 네, 그런 그게 거죠. 가장 이제 큰 의문인 거죠. 근데 프로젝트 규모가 워낙 크고 물론 이제 며칠 전에 나온 제타 타워 같은 게 거기에는 이제 한국 새 기업이 입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어떤 것들을
이게 실제 우리 타임 프레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의 변화를 보면 실제 굉장히 빨라졌어요. 가장 가장 일하는 속도 예. 등등. 그게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온라인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네, 그때. 그 코로나 때. 예. 뭐 재판 시스템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정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 사우디나 UAE 중동 지역에서 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밑에 단에서 누군가가 버튼을 안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뭐 전화를 해야 되겠죠. 뭐 우리 한국 기업이 전화를 하건 변호사를 통해서 전화를 하건 이렇게 버튼은 한 번씩은 눌러주게끔 예. 하는 조치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변하고 있구나. 예, 과거처럼 서류를 그냥 받아가지고 서랍에 넣어놓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던 시절은 아닌 것 같고 예. 시스템에는 떠 있어요. 재판을 보면 과거에는 재판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이 사우디의 영토가 우리나라 남한의 한 20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저 지방에서 무슨 재판이 있었는지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재판의 기일이나 자료들이 온라인 시스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재판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됐으니까 그래서 만들었다 이제 이거죠. 코로나 덕분에 이 사회가 굉장히 허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재판뿐만 아니고 이런 정부 시스템 쪽에도 다 지금 올라와 있고 심지어는 온라인 시스템 아니면은 안 받습니다도 있어요. 그 이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들 알려져 있고 그게 뭐 부지런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거나 뭐 이런 것은 기본이지만 그 일한 대가인 사유재산을 제도로서 보호하는 그런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가 이른바 선진국 되기는 어렵다는 거고 얼마 전에 중국이 저거 선진국 되는 건가 싶다가 갑자기 막 마윈이 납치당하고 없어지고 하는 거 보고 야 그래 저게 한계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우디도 선진국을 꿈꾼다면 그리고 된다면 최초의 비민주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텐데 그거는 보장은 잘 되고 있어요? 그거는 독재는 독재고 이른바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은 그대로는 돌아갑니까? 갑자기 뭐 세무조사하거나 뭐 너 안 돼 이 자식아 뭐 이런다든가 뭐 대통령이 부른 회의에 늦게 왔다고 국제그룹 같은 게 하나가 공중분해된다든가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이제 두바이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 두바이는 지금 전 세계에 그 허브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지역적 허브가 돼 있고 거기에서는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 체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기제도가 아직 완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증으로 이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지금 온라인 시스템으로 거의 이제 완비가 되어 가고 있고요. 사우디가 UAE의 성공 사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사실 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카피 페이스트해서 그냥 붙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웨스턴 컨트리들의 룰을 그대로 따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바이는 사실은 영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죠. 그래서 영국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성공을 했고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우디에 그대로 갖다 쓰는 거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국민의 재산도 그렇게 같이 보호를 자국민은 원래 보호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그렇게 지금 보호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땅 부동산 자기 거예요, 그럼? 중국처럼 있는 게 예외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풀어주기도 지역별로. 하고 자국민들은 다 자기 소유로 가질 수 있고. 프리홀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리스홀드라고 그래가지고 100년 임대, 50년 임대 이런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두바이에서 UAE에서 성공한 그 그림이기 때문에 이 사우디에서도 그냥 도입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고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리고 있고 그게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저는 사우디의 그 초중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받쳐주느냐가 그렇죠. 그래야 좀 예, 똑똑한 핵심일 것 근로자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음. 우리 젊은 세대들이죠. 젊은 게 한참 돈 많이 네. 벌고 돈 쓰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 음. 분들이 거기에서 살게 되는 순간 그 사회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자국민들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그 키워 나갈 것이냐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와서도 살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사유재산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지켜야 하는데 다만 또 왕정은 무하마드 빈 살만은 절대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쉽진 않다. 민주주의 국가 기준으로 보자면 철저한 독재 체제인 거죠. 네. 근데 그게 그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원하는 형태가 됐으니 예. 지금은 사실 두바이도 예. 철저한 독재 국가죠. 그렇죠. 네. 왕정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네. 거기는 중동의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그 군주를 가장 존경합니다. 실제로 존경을 해요? 네. MBS를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알막툼 국왕을 가장 존경을 하죠. 국왕을 네. 그 왕, 사우디 그러니까 국왕을. 왕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국왕의 아들이 MBS입니까 지금? 지금 이제 사우디하고 두바이, UAE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그 국왕은 UAE 국왕. 네, UAE 국왕을 그러니까 사우디의 이 두바이 국왕이죠. 두바이 국왕이 이 두바이 신화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로 인해서 자국민들이 정말로 존경한다 거긴. 다 배부르게 먹고 살고 문제 없이 살고 있다 보니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아랍계 국가들이 이 국왕을 존경을 하고 있는 거죠. MBS는 아직 존경은 못 받아요. MBS는 자국민들한테 지금 추앙을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슬슬.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사우디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될라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 그 리더들은 된다라고 지금 믿고 있고 그래서 드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걸고 있어요. 실제 제가 자문한 한국 타이어 모 회사는 거기에 이제 또 자기네들 타이어 회사 만든다고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간은 다 됐는데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어서 두바이에서 이제 그 변호사님 가족은 좀 5인 가족일 것 같은데 애가 셋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40평 정도는 있어야 그냥 고만하게 살 것 같은데 더 큰지는 잘 모르겠고 더 작을 수도 근데 더 있지만 큰 데서 사실 것 같습니다. 왠지. 얼마예요? 두바이 땅도 넓고. 집값은 한국보다 훨씬 쌀 것 같은데요. 두바이가 두바이가 도시라서. 지금 전 세계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주요 도시 기준이죠. 네, 그렇죠. 주요 도시 기준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 대충 예를 들어 40평 아파트다. 뭐 40평 아파트 기준으로 방 3개, 방 3, 4개 있고 예, 네. 그 정도 되는 아파트면 임대료가 1년에 한 1억 정도 나간다고. 1년에 임대료 1억? 네. 그럼 그 집을 살려면 한 사는 건 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사는 거는 또 그럼 한 사시지 왜 임대료를 사는 거는 한 내요? 20억 정도 하는 거죠. 20억에 1억, 연 5%. 네. 뭐 얼추 룰이 대충 맞네요. 안 싸네요. 안 싼데요? 그래요. 아 제가 있는 곳이 좀 잘못된 곳입니다. 좀 비싼데 있으신 거고. 비싼데. 그러니까 왜 한국인들이 사는 곳이 네. 그러니까 정해져 있겠죠. 인들이 사는 곳이 좀 안전한 데로. 또 그런 곳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두바이의 특성상 한국인들이 주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상주하는 곳이 그런 조금 비싸고. 네, 그러다 보니 그러고 평균적으로는 조금 저렴한 좀 것도 있습니다. 저렴하고. 네. 워낙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모셔서 두바이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예.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다 아실 것 같아 보니까 종종 좀 나와주세요. 네, 한국의 분기별로 항상 나오니까 네. 항상 찾아뵙고 중동 있어요. 우리가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저 서강대 한 분, 고려대 한 분이 아주 그냥 뭐 좌충우돌 뭐 다 하십니다. 다음 주에 나오십니다. 그래?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견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냥 그렇다면 다 그런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실무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김현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물러가겠습니다.